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2년 일본 현지인이 절대가지 말하는 식권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없었던 인기를 누리며 전 세계에서 많은 여행자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소가 반드시 방문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현지인이 추천하지 않는 장소를 소개했는데 많은 분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2026년을 맞아 일본은 여러 면에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관광객이 피해야 할 10곳의 새로운 장소를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험한 장소, 과대평가된 장소, 지금 방문하면 안 되는 장소, 그리고 외국인에게 인기가 많지만 실제 일본인은 잘 가지 않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들을 미리 알면 실망을 피하고 안전하게 여행하며 보다 리얼한 일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위험한 장소, 첫 번째는 비시즌 후지산입니다. 후지산은 해발 약 3,700m로 일본의 최고봉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절경과 아름다운 자연은 연중 내내 전 세계 관광객을 매혹합니다. 공식 등산 시즌은 7월부터 9월 초까지입니다. 이 외의 시기에도 등산은 가능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2025년에도 준비가 부족한 채 가벼운 복장으로 후지산에 오른 외국인 관광객들의 구조 요청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후지산은 누구나 쉽게 안전하게 오를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오프 시즌이나 야간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날씨가 갑자기 변하며 시야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저체온증, 낙석, 길을 잃는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여름용 가벼운 장비도 순식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프 시즌에는 산장과 매점이 대부분 문을 닫아 쉬거나 도움을 청할 장소가 없습니다. 후지산에 오르려면 반드시 등산 시즌에 오르세요. 그 위의 시기에는 오르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홋카이도 도호쿠입니다. 홋카이도와 도호쿠 지방이 이 리스트에 오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곰입니다. 일본에서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곰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20위건 이상 보고되었으며 올해 곰에 의한 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 소식은 해외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많은 여행자들이 문의를 해왔습니다. 사고의 대부분은 홋카이도와 도호쿠 지방, 특히 아오모리와 아키타 등 산악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인을 환경적, 사회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특히 기온 상승과 곰의 겨울잠 기간 연장이 문제라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여행자는 어떻게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주의할 점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 곰 목격 정보가 없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목격이 잦은 홋카이도나 도호쿠 북 산악 지역은 피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치바, 시코쿠, 규슈, 오키나와 등에서는 곰 걱정 없이 자연을 즐길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두 번째는 만약 곰을 마주쳤을 때 대처법을 아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행동은 3가지입니다. 첫째, 등을 돌리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둘째, 큰 소리를 내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하지 마십시오. 셋째, 음식물을 남기거나 던지지 마십시오. 이런 행동은 곰의 공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침착하게 눈을 피하고 천천히 뒤로 물러나 거리를 유지하세요. 곰이 활발하게 활동한 여름과 가을에는 그 지역을 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겨울 호쿠리쿠입니다. 일본의 해안, 특히 도호쿠 지역의 일본의 측에서 겨울철 렌터카 운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일본의 겨울은 많은 여행객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혹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눈길과 블랙아이스, 즉 빙판 위에서의 운전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여행객은 이런 환경에서 운전 경험이 없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면 몇 분 만에 시야가 거의 사라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5년 연말에는 67대가 연루된 대규모 연쇄 사고가 발생했고 2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매우 천천히 주행해야 하고 그로 인해 큰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심하면 고속도로와 국도가 갑자기 통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예정했던 이동 경로가 막혀 여행 전체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의 일본의 해안은 아름답지만 렌터카 여행은 매우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이 시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다른 지역을 추천합니다. 과대평가된 장소. 네 번째는 후지산 오한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후지산은 일본 최고봉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산입니다. 그 장엄한 아름다움은
전 세계 관광객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후지산을 등반하지 않는다면 후지산 5한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날씨입니다. 구름이나 안개가 산을 덮는 경우가 많아 후지산을 전혀 볼 수 없는 날도 적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위치입니다. 5한목은 너무 산에 가까워 사람들이 기대하는 스케일과 웅장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유명한 엽서 속 풍경을 기대하고 방문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이 5한목에 도달하기 위해 몇 시간씩 버스를 타고 옵니다. 5한목에는 넓은 주차장과 기념품점, 작은 노점 정도만 있습니다. 후지산을 정말 즐기고 싶다면 오이시 공원이나 아라쿠라야마 아사마 공원을 추천합니다. 이쪽이 훨씬 더 아름다운 후지산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방문하면 안 되는 장소. 5번째는 아오모리 하코다테입니다. 아오모리와 하코다테는 둘 다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12월 초, 이 지역은 강한 지진을 겪었고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직 방문해도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지진 발생 이틀 만에 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경험한 일과 여행에 미친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점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 공공교통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노선은 운휴되었고 다른 노선은 큰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예정대로 여행 일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여진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4일간 체류 동안 진도 3 정도의 여진을 3번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지진은 큰 지진 후에 흔히 발생하며 여행자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지역은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직 여행을 예약하지 않았다면 방문을 연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6번째는 쿠마모토성입니다. 일본 3대 명성 중 하나인 쿠마모토성은 전 세계에서 많은 방문객을 끌어옵니다. 하지만 2016년 4월 발생한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 13동 모두가 파손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2025년 8월 쿠마모토성을 방문했습니다. 일부 구역은 일반 공개되었지만 성 전체는 여전히 복구 중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복원 작업은 2037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물론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처럼 복원 중인 역사적 건축물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처음 방문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성체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본 완전히 복원된 모습을 기대하고 방문하면 그 차이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쿠마모토성은 복원이 진행된 후 방문하는 것이 추천합니다. 7번째는 나고야성입니다. 나고야성은 일본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이자 제 고향인 나고야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성의 외관은 웅장하며 지붕 위에는 여전히 상징적인 금의 샤츠오코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천수각은 장기 공사로 인해 폐쇄되어 있으며 최소 2032년까지 내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 성을 방문하면 내부를 탐험하는 경험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나고야성에서는 이 핵심 체험이 현재 제공되지 않습니다. 외관만으로도 볼 가치는 충분하지만 천수각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나고야성의 진정한 체험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야 가능합니다. 지금은 외부에서만 성을 즐기는 관광객에게 적합합니다. 실제 일본인은 잘 가지 않는 장소. 8번째는 긴자 고급 스시입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은 하나의 큰 꿈을 가지고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스시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긴자의 고급 스시집으로 직행하며 한 사람당 3만엔 이상을 지출하고 자랑스럽게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은 그런 스시를 먹지 않습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더 좋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현지 사람들이 보통 1,500엔에서 3,000엔 정도로 맛있는 스시를 즐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점심 세트가 있는 중급 스시집, 서서 먹는 스시, 즉 타치구이 스시, 그리고 물론 회전 스시도 있습니다. 회전 스시는 빠르고 신선하며 놀라울 정도로 맛있습니다. 그 품질은 많은 경우 사람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진짜 일본인처럼 스시를 즐기고 싶다면 관광객용 가게는 피하고 현지인이 찾는 곳을 방문하세요. 저는 초밥을 포함한 푸드 투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개연의 기재팅 제 웹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9번째는 크로몬 시장입니다. 크로몬 시장은 도톤보리에서 도보로 금방 갈 수 있는 오사카의 유명한 식품 시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선 시장으로 소개하며 한때는 오사카의 부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크로몬 시장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완전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관광객용으로 설정되어 있고 긴 줄은 일상이며 시장은 항상 붐빕니다. 사람들은 신선한 생선을 기대하지만 지금은 주로 와규꼬치와 사진 찍기 좋은 화려한 길거리 음식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결과 방문객 중 일부는 이것이 오사카의 음식 문화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사카 현지인들은 크로몬 시장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사카 음식의 진짜 매력은 더 저렴하고 더 로컬한 지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몬 시장은 도톤보리와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산책하기에는 즐거운 장소입니다. 방문할 때는 이것이 관광객용으로 만들어진 오사카임을 기억하세요. 10번째는 메이드 카페입니다. 메이드 카페는 일본의 오타쿠 문화 발상지로 불리는 아키하바라에서 유명합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은 이것이 진짜 일본 오타쿠 문화다 라고 생각하며 방문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만든 메이드 카페 대부분은 일본인이 체험하는 오타쿠 문화와 크게 다릅니다. 요금 체계는 관광객용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체험 자체가 일본의 일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메이드 카페를 가본 일본인은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주의점은 거리에서의 유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했듯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압적 영업과 요금 관련 문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일본의 서브컬처를 진짜로 체험하고 싶다면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샵, 동인샵, 팬 이벤트 등은 일본 오타쿠 문화의 진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메이드 카페는 일본 문화가 아니라 관광객용 엔터테인먼트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